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교육시설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추가 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교육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여수 웅천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으로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에 목숨을 잃은 고등학교 학생 사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태경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고흥 하늘을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고흥의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배우 인생 60년 만에 전 세계적 스타급 배우로 떠오른 배우 오영수 씨 아시죠? 네, 뒤에 사진에도 보이는데요. 요즘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명연기를 펼친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돈방석을 스스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치킨 가맹점 광고를 제안받았는데 정중하게 거절하셨다고 하네요. 야,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사실 모델료도 꽤 받으실 텐데. 그렇죠. 네. 자신이 연기한 작품의 의미가 흐려질까 봐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게 그 네. 이유고요. 만약에 공익 광고라면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야, 역시 대단한 명품 배우입니다. 자, 그렇게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실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가 요즘에 뉴스로 보도를 해드리지만 도시개발로 수천억씩 풍리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요즘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도 허탈한 소식들 대신 감동의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첫 소식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분홍 모자를 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4%에도 안 되는 기본급 2만 5천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명절 수당까지 차별받고 있다며 같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 기준이라도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세수폭력으로 내년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될 교육 예산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규직에게는 예산 한 푼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급식이나 돌봄, 유치원 등 1,500여 명의 전남 지역 비정규직원들은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 공무원직을 법제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부와 사측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집단 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여러 차례 임금 교섭이 파행되면서 이 총파업에 들어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다음 달 추가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864개 학교 가운데 174개 학교가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점심은 빵이나 과일 등으로 급식이 대체되거나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또 돌봄교실 운영학교 629곳 가운데 50여 곳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고흥 하늘을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누리호가 발사될 고흥의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5톤 위성을 실을 수 있는 47.2m 길이의 3단 로켓입니다. 엔진부터 발사체, 관련 시설과 장비까지 모두 우리나라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2013년 발사된 나로호보다 발사체 길이는 14m 정도 길고
15배 무거운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성공하면 100% 자체 기술로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지닌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20일 오전 누리호는 발사대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누리호는 21일 기상 상황에 따라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누리호 발사로 고흥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주 항공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고흥군이 전라남도와 함께 준비 중인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기대도 높습니다.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발사 당일에는 고흥군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 발사 당일 경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누리호 발사로 인해 앞으로 고흥군을 찾는 관광객이 20-30%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숙박업, 음식점, 농수특산물 판매 등 소상공인 분야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500억 원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로 발사했을 때처럼 조금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관광이 활성화돼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조금 관광으로 경제적인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고흥 지역 경제에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치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웅천 선착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웅천동 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보교생 홍정훈 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업체 대표 A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모 씨에 대해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 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 작업 시 조치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전면 중지하고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장 실습의 경우 11월 6일까지 실습을 중단하며 현장 실습장 324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 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9일 2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와 신안에서 각 3명, 무안과 완도, 구례에서 각 1명입니다. 확진자 9명 중 7명은 모두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 확진자 중 1명은 타 지역 관련 확진자로 직장 동료인 제주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됐고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안 확진자 중 2명은 신안의 한 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로 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선박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늘고 있어 선제 검사와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일주일 전남 지역의 외국인 확진자는 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9% 수준입니다. 전국 외국인 확진자 비율인 20%보다 9%포인트가량 높습니다. 발생 장소는 48%인 18명이 연근해 어선이고 건설 현장이 7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연근해 어선, 직업소개소 등 진단검사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 등의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해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다음 달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강진군은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5접종 사고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강진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8,27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 전 의원에겐 징역 4년을, 당시 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항소 1부에서 열린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목포 원도심의 부동산 구입 목적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비선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앞서 2017년 3월 용역 보고서 형태로 언론을 통해 개발 지역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만큼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전 의원과 전직 보좌관은 2019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입수한 뒤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불거지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안경찰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다시 포장한 뒤에 시중에 유통한 일당 13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소금 도매업체 대표 부부 등 13명은 중국산 소금을 사들인 뒤 신안 천일염 포대에 담아 해남의 염전과 배추 공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1억 2천만 원어치의 중국산 소금 120톤 정도를 압수하고 추가로 유통한 사례는 없는지 파악 중입니다. 전남국제농업박람회가 21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3개의 존 8개 행사장을 운영하는데 미래농업존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이해와 한국형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치유체험존에서는 인간과 식물, 환경이 조화를 이룬 치유농업을 체험할 수 있으며 농식품 홍보존에서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진화한 농업기술과 농식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법제처에 선제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제처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법제처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이후 법안을 공포하게 됩니다. 20일부터 고흥군 본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고흥군 지부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부는 공무원들의 적절한 휴식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급한 민원의 경우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20일부터 2022년도 농사원력을 배부합니다. 농사원력에는 월별로 보급종 신청 시기, 교육 시기, 작물별 병해충 예방, 농작물 관리 사항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광양시는 농사원력을 토대로 농사 일정을 계획하면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도 농사원력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산단 근로자들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10%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여수 YMCA는 여수의 직업성 암 환자 지원 대책 토론회를 열고 직업성 암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치료와 생계 지원 대책을 토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여수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6%에 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업장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간우 전남 동부근로자 건강센터장은 여수에서 해마다 700명 정도의 암 환자가 발생하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1%에 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